병원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제발요. 하얀 가운을 입은 병원장 첫째 아들이 구겨진 1,000원짜리를 어머니 손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90살 최정숙 여사의 통장에는 5천억 원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단돈 1,000원으로 친어머니를 내쫓은 날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 1,000원이 그의 명예와 인생을 파멸시킬 복수의 칼날이 될 줄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90살 최정숙이라고 합니다. 3남매를 키우면서 정말 고생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대추나무가 줄지어 서 있던 선산자리에는 이제 거대한 굴삭기들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최정숙은 변호사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선산이 이번에 팔려서 국가에서 보상금으로 5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숙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5천억 이렇게 큰 돈을.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90평생을 살면서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녀분들께 알리셨나요? 아니야, 아직 말하지 않았어.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문득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이란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야.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지. 변호사님, 이 돈을 당분간 은행에 맡겨두고 싶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런데 왜? 내 자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정숙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낡고 더러워진 옷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얼굴에 묻힌 흙먼지까지 완벽한 거지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민영 씨,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두 녹화해 주세요. 정숙이 심부름센터 직원인 이민영에게 당부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멀리서 몰래 찍을 테니까 들키지 않을 겁니다. 이민영이 작은 카메라를 가방에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큰아들 이재우의 병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분원이라는 간판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병원 정문으로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제 아들이 여기 병원장인데요. 이재우라고. 아, 원장님 어머님이세요? 잠깐만요. 경비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재우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나타난 재우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재우가 정숙의 초라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재우야, 엄마가 왔는데 반갑지도 않니? 어머니, 지금 제가 정말 바쁜데요. 그리고 그 차림은 뭡니까? 재우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침 병원 로비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경비원들, 어머니를 저쪽 구석으로 모셔드려. 재우가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원장님 하지만 빨리 해요. 재우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경비원들에 이끌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런 차림으로 제 병원에 오신 거예요? 재우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요즘 많이 아픈데. 아프면 동네 병원 가세요.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이라고요.
재우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정숙의 손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걸로 빵이라도 사드시고 다시는 제 병원에 오지 마세요. 제발이요. 재우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구겨진 1,000원짜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둘째 아들 상호의 집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의 최고층에 위치한 상호의 집 앞에 도착한 정숙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야, 엄마다. 어머니? 잠깐만요. 곧 현관문이 열리고 상호가 나타났습니다. 정숙의 모습을 본 상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혹시 갑자기 돈이라도 필요해서 오셨어요? 상호가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좀 들여보내주지 않겠니?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판사회 사람들이 와 있다고요. 상호가 문을 반쯤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오면 되겠니? 당분간은 오지 마세요. 제가 바빠서요. 상호가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막내딸 선아의 옥탑방이었습니다. 낡은 빌라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정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선아야, 엄마다. 문을 두드리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선아가 나타나더니 정숙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선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정숙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아프신 거예요? 선아가 정숙의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선아야. 어서 들어오세요. 선아가 정숙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좁은 옥탑방이지만 선아가 깨끗하게 정리해둔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씻으시고요. 제가 따뜻한 물 받아드릴게요. 선아가 부산하게 움직이며 정숙을 돌봤습니다. 목욕을 마친 정숙에게 선아는 자신의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선아가 작은 가스레인지에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아야, 미안하다. 엄마가 이런 모습으로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오셔서 얼마나 기쁜데요. 선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라면이 익자 선아는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 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릇에서 계란과 김치를 모두 어머니 그릇으로 옮겼습니다. 선아야, 너도 먹어야지. 저는 배부르지 않아요. 어머니가 다 드세요. 선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선아의 작은 침대에서 딸의 품에 안겨 잠을 청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치료비 꼭 마련해 드릴게요. 선아가 정숙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선아야. 정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민영은 카메라를 끄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숙의 복수극을 위한 완벽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선아가 일터로 떠나는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정숙은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선아야, 엄마가 잠시 친척 집에 다녀올게. 며칠 있다가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숙이 선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 정숙은 시내 외곽의 조용한 모텔에 방을 잡아두었습니다. 두 아들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각 재우는 자신의 병원 원장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보상금이 5천억이라고요? 재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님께서 받으신 보상금이 정확히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계시죠? 연락이 안 되는데요.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편 상우 역시 같은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정말 5천억을 받으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상우가 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어머니가 그 꼴로 나타난 걸 보면 설마 정신이 나가서 돈을 다 날린 건 아니겠죠? 상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재우가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이틀 후 재우는 자신의 병원에서 몰래 진단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알츠하이머 치매였습니다. 이 진단서면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재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상우는 법원에 있는 후배 판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김 판사,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우리 어머니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가 필요해. 하지만 선배, 그런 조치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 돈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고. 상우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 무렵 정숙의 땅 거래를 중개했던 강 이사가 재우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강 이사가 재우의 병원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 이사님, 무슨 일로? 어머님 일로 찾아왔습니다. 5천억 말이에요. 강 이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재우가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중개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실종되셨다면서요? 실종이라기보다는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원장님, 우리가 협력하면 그 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강 이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어디다 돈을 숨겨놨는지 제가 알아낼 수 있어요. 대신 찾으면 반반씩 나누는 거죠. 강 이사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선아는 대리운전을 마치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낮에는 막노동을,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선아가 빈 방을 향해 인사하며 쓰러지듯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숙은 모텔방에서 이민영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두 아들분이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뭐라고?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큰아들분은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고 둘째 아들분은 법원에서 어머님 재산을 묶으려고 해요. 그리고 강 이사라는 사람이 두 아들분에게 접근했습니다. 함께 돈을 찾자고 제안했어요. 이민영의 설명을 들은 정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이 그럴 수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 재우와 상호는 고급차 매장과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정리되면 바로 돈 들어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재우가 외제차 딜러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강남 땅 계약금 넣어놨어요. 곧 큰 돈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상우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무렵 정숙은 선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아야, 엄마가 조금 아픈 것 같아. 병원에 입원해야 할지도 몰라.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선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일은 어떻게 하고? 일은 됐어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선아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변함없는 효심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틀 후
재우와 상호는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5천억을 가지고 사라지셨다고요? 경찰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치매 증상도 있으시고요. 누군가에게 속아서 돈을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재우가 거짓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곧 이 소식은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5천억 원을 가진 치매 할머니 실종. 자식들이 찾는 5천억 원 어머니. 뉴스 제목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저런 나쁜 놈들이. 정숙이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재우와 상호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걱정됩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누군가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숙은 텔레비전을 끄고 이민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민영 씨, 재우 시상식이 언제라고 했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좋아요. 그날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에 결연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호텔방에서 화려한 정장을 꺼내보았습니다. 복수의 날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옷이었습니다. 멀리 선아의 옥탑방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선아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어머니를 위한 병원비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의 얼굴에는 능글맞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선아 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선아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죠. 강민수라고 합니다. 어머님 땅 거래를 도와드린 사람이에요. 강 이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일과 무슨 관계가 있으시죠? 선아가 명함을 받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이 받으신 큰돈 말이에요. 5천억이요. 강 이사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선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아 씨, 현실을 봐야 해요. 그런 큰 돈을 혼자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강 이사가 선아의 더러워진 작업복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드릴게요. 대신 뭘 원하시는 거죠? 선아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절반만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이라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강 이사가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은 단 한 푼도 당신에게 줄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선아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아 씨, 이건 위협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거절하면 후회할 거예요. 강 이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선아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협박이라니요.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5천억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강 이사가 다시 가면을 쓴 듯 웃어 보였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선아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강 이사는 선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우와 상호는 강 이사와 함께 고급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막내딸이 어떻게 나왔나요? 재우가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완전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요. 방법은 많으니까. 강 이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상호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님이 실종 상태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재산을 관리해야죠. 하지만 선아가 반대하면 재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아 씨는 학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법정에서 이길 수 없어요. 강 이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머니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죠? 상우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못 찾아도 괜찮아요. 실종된 지 오래되면 더 쉬워져요. 강 이사의 말에 두 형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상우는 법원에서 후배 판사를 만났습니다. 김 판사, 어머니 재산 관리권은 어떻게 됐나? 서류는 접수했는데 절차가 좀 복잡해요. 실종된 분의 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거든요. 김 판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서도 있고 가족들이 신청한 거잖아요. 상고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한편 정숙은 모텔방에서 이민영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강 이사가 선아 씨를 협박했습니다. 뭐라고? 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아 씨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이민영의 보고를 들은 정숙의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 강 이사라는 자, 더 조사해 보세요. 제 아들들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굳건한 마음씨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날 밤 강 이사는 선아의 일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야간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선아 씨, 기다렸어요. 강 이사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왜 자꾸 저를 따라다니세요? 선아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왔어요. 어머님이 안 돌아오시면 어떻게 할 건가요? 어머니는 돌아오실 거예요. 선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돌아오실 때까지 누가 생활비를 대나요? 이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할 건가요? 강 이사가 선아의 지친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돌아가세요. 선아가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선아 씨, 고집 부리다가 아무것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강 이사가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선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이민영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두 아들분이 이미 큰 계약을 했어요. 외제차랑 강남 땅이요.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면서? 네, 어머님 돈이 들어올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정숙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리고 재우 씨 시상식이 이틀 뒤에 있습니다. 이민영의 말에 정숙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알겠어요. 모든 준비를 끝내세요. 그날 저녁 선아는 작은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아저씨, 이 동네에서 제일 싼 월세방이 어디예요? 요즘 월세가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이 방이 제일 싸네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낡은 원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선아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모시려고요? 네,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면 같이 살려고요. 선아의 얼굴에 희망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틀 후 새벽 정숙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거지 행색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나겠군. 정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재우는 시상식장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재우가 수상 소감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광을 제 가족과 특히 저희 어머니께 바칩니다. 재우의 입에서 나오는 위선적인 말들을 들으며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선아가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야, 정말 너구나. 선아가 고개를 돌리자 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 선아가 봉사활동을 했던 복지관의 박 실장이었습니다. 박 실장님, 어떻게 여기에?
선아가 더러워진 장갑을 벗으며 당황해했습니다. 근처 노인 쉼터 공사 현장을 보러 왔다가 우연히 널 봤어. 박 실장이 선아의 초라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잘하던 네가 왜 여기서? 형편이 어려워져서요. 선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들은 뭐하고? 박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아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의 실종과 오빠들의 변한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겠어. 박 실장이 선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선아야, 내가 운영하는 노인 쉼터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네. 선아가 놀란 눈으로 박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간병이랑 행정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내 성격이면 딱 맞을 거야.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예전부터 어른들을 잘 모셨잖아. 박 실장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아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 시각 재우는 자신의 병원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어머님 실종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걱정이 많아요.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떨어지셨거든요. 재우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그 큰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떠나신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 어머니를 속였을지도 모르고요. 재우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한편 상우도 법원에서 동료 판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내 어머니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더라. 정말 속상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상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5천억은 정말 큰 돈이지. 어르신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어디서 뭘 하고 계실지. 상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형제는 언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무능하고 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모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저런 나쁜 놈들이. 정숙이 텔레비전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면에서는 5천억을 들고 사라진 비정한 어머니라는 제목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민영 씨, 재우 시상식에 기자들이 얼마나 올 예정이죠? 정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국의 주요 방송사가 모두 올 예정입니다. 생중계도 한다고 하고요. 좋아요. 그럼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겠네요. 정숙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담겼습니다. 며칠 후 선아는 박 실장의 노인 쉼터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선아야, 여기 할머니들이 모두 너를 기다리고 계셨어. 박 실장이 선아를 쉼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선아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이쁜 아가씨가 왔네. 얼굴이 참 착하게 생겼구나. 할머니들이 선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아는 할머니들의 식사를 도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아야, 오늘 수고했어. 내일부터는 정식으로 출근하면 돼. 박 실장이 선아에게 첫 월급을 건네주었습니다. 박 실장님, 정말 감사해요. 선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아는 부동산에서 얻은 작은 월세방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 꾸며야지. 선아가 작은 꽃병에 들꽃을 꽂으며 말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선아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선아 씨, 저예요. 강 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아가 문을 열자 강 이사가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새 집이군요. 참 초라하네. 무슨 일로 왔어요?
선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러 왔어요. 어머님이 안 돌아오시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뉴스 안 봤어요? 온 나라가 어머님을 나쁘게 보고 있어요. 강 이사가 핸드폰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돌아와도 사람들이 좋게 안 볼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믿어요. 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참 답답하네. 그럼 어머님 없이 혼자 어떻게 살 건가요? 제가 알아서 해요. 돌아가세요. 선아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곧 후회할 거예요. 강 이사가 씩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이틀 후 정숙은 선아의 새 집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선아가 일하러 간 사이에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방에는 자신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선아가. 정숙이 딸의 정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자신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돌아오세요. 사진 밑에 선아가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쪽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선아가 집에 돌아오자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선아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선아야, 고생 많았지? 정숙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새로운 일도 구했고요. 이 방도 얻었어요. 선아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사세요. 고마워, 선아야. 정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아야, 엄마가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네, 어머니. 돈보다 귀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정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정숙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정숙이 선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내일 입을 화려한 정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긴 복수국이 드디어 막을 올릴 때였습니다. 멀리 재우의 집에서는 시상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일이 자신의 몰락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시상식 당일 아침 정숙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과 헝클어진 머리, 얼굴에 묻힌 흙먼지까지 완벽한 거지 할머니였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나겠군. 정숙이 가방 속에 화려한 정장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한편 재우는 고급 호텔 시상식장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사회공헌대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재우가 거울을 보며 수상 소감을 연습했습니다. 이 영광을 제 가족들과 특히 저를 낳아주신 존경하는 어머니께 바칩니다. 재우의 입에서 나오는 위선적인 말에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자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밝혔습니다. 유명 인사들과 기자들이 가득 메운 객석에서는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사회공헌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분원 이재우 원장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재우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재우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재우가 트로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제 가족들과 특히 저를 낳아주신 저희 존경하는 어머니께. 바로 그 순간 시상식장 뒤편에서 초라한 거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재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숙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자
객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왜 저런 분이 여기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숙은 재우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재우야, 네가 나한테 준 돈이야. 정숙이 1,000원짜리를 재우의 양복 주머니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재우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거 받고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지? 정숙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객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대 위 두 모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USB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정숙이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5천억 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나를 1,000원짜리 거지로 취급했어요. 정숙의 외침에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시험해 본 거야. 정숙이 초라한 겉옷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화려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정숙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객석에 앉아있던 상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호야, 너도 마찬가지였지. 중요한 회의 중이라면서 문전박대했잖아. 정숙이 상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상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세요. 정숙이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곧 대형 스크린에 재우가 거지 행색의 어머니를 내쫓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드시고 다시는 제 병원에 오지 마세요. 영상 속 재우의 모습에 객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상고가 어머니를 문전박대하는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바쁜 회의 중이에요.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친어머니한테 저래도 되는 거야? 객석에서 분노의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변호사님, 서류를 발표해 주세요. 정숙이 무대 한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5천억 원 전액의 상속자는 막내딸 이선아님입니다. 변호사의 발표에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는 최정숙 여사께서 미리 작성하신 공증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재우와 상호가 무대 위에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도 자식인데. 재우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자식이라고? 거지 할머니한테 1,000원 던져주는 게 자식이야? 정숙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상호도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너희는 엄마가 아니라 돈만 받잖아.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선아가 객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아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선아야, 고생 많았지? 정숙이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큰일을 혼자 준비하셨다니. 선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선아만이 진짜 효녀야. 정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어머님께 어떻게 사과하실 건가요? 판사님,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우와 상호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아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모녀가 무대를 떠나자 재우와 상호만 홀로 남았습니다. 어머니, 돌아와 주세요. 재우가 절규했지만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 사건은 모든 뉴스의 톱기사가 되었습니다. 5천억 노모의 통쾌한 복수.
가짜 효자들의 민낯. 진짜 효녀를 찾은 어머니. 정숙과 선아는 새 집에서 조용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선아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다. 정숙이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겠어요. 선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정숙이 딸을 믿음직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재우의 병원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원장 사임하겠습니다. 재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상호의 집 앞에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판사직 사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의 복수극은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두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진실한 딸만이 어머니의 사랑을 차지했습니다. 복수극이 성공한 지 일주일 후 정숙과 선아는 새 집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선아가 따뜻한 미역국을 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선아야. 정숙이 숟가락을 들었는데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지러워. 정숙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이 의자에서 쓰러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어머니, 선아가 소리치며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119에 신고해야 해요. 선아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이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곧 구급차가 도착해 정숙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선아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꼭 깨어나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선아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이 정숙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깨어나세요? 선아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재우와 상호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재우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식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가족분들이시죠? 네, 저는 큰아들이고 이 사람은 둘째입니다. 재우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선아야, 어머니는 우리가 돌볼 테니까 너는 집에 가 있어. 상우가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제가 여기서 간병할 거예요. 선아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같은 막노동꾼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겠어? 재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빠는 며칠 전에 어머니를 거지 취급했잖아요. 선아가 맞받아쳤습니다.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어머니 병원비도 네가 낼 수 있어? 상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선아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튿날 재우는 자신의 병원에서 정숙의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써야겠어. 재우가 혼자 중얼거리며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유지장치 결정권이 우리에게 넘어와. 상호도 법원에서 긴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니까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한다고 신청하면 돼. 상호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형제가 정숙의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선아야, 현실을 받아들여. 배움이 짧은 네가 어떻게 어머니를 돌보겠어? 재우가 선아를 깔보며 말했습니다. 그 큰 돈도 네가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상호도 덧붙였습니다.
오빠들이야말로 돈에만 관심 있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선아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이 시골뜨기가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재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재우가 정숙의 침대 옆 서랍을 뒤지려고 하는 모습을 선아가 봤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중요한 서류를 찾고 있어. 재우가 둘러댔습니다. 선아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재우의 행동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재우가 선아의 핸드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이미 다 찍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선아가 핸드폰을 품에 숨겼습니다. 너 정말 뻔뻔하구나. 어머니 돈 혼자 차지하려고? 상우가 선아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할 뿐이. 선아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박 실장이 선아를 도우러 왔습니다. 선아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어. 네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지 써서. 박 실장님 정말 감사해요. 선아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소개해 줄게. 두 오빠가 법적으로 압박해 올 수 있거든. 그날 밤 강 이사와 그의 일당들이 은밀히 병원에 침입하려 했습니다. 의식 없는 틈에 손가락 지문을 찍어서 서류를 위조하면 돼. 강 이사가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어떻게 해요? 들키지 않게 조심히 하면 돼. 강 이사가 병원 복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고용한 심부름센터의 이민영이 병원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이민영이 즉시 병원 보안팀에 신고했습니다. 보안팀이 도착하자 강 이사 일당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못했어요. 강 이사가 분해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재우가 법정에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야. 재우가 상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상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니까 반박도 못하잖아. 그 시각 선아는 병실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들이 또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죠? 선아가 의식 없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선아가 어머니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선아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공증받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우와 상우가 나를 냉대한 이유와 선아만이 진정한 효녀인 이유. 제목을 본 선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서에는 두 아들의 탐욕스러운 행동들이 정숙의 친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것까지 미리 준비해 두셨구나. 선아가 감동하며 문서를 읽었습니다. 이제 오빠들의 거짓말을 막을 수 있겠어. 선아가 문서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나쁜 사람들이 어머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선아가 의식 없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재우와 상우가 여전히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에게는 이제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결전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선아는 일찍부터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소중한 문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선아 씨, 준비됐죠? 선아의 변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남겨주신 증거가 있어요. 선아가 봉투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걸로 승부를 볼 수 있겠어요. 변호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재우와 상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형,
이번엔 확실히 이길 수 있겠지? 상우가 재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가 의식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재우가 콧방귀를 뀌며 답했습니다. 피고 측 증거 제출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아의 변호사가 일어나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최정숙 여사께서 직접 작성하신 공증 문서입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판사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두 아들의 비정한 행동과 막내딸의 효행에 대한 상세한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우와 상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그런 걸? 상우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판사가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우는 거지 행색의 나를 병원에서 내쫓으며 1,000원을 던져주었다. 상우는 중요한 회의 중이라며 집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 정숙의 친필로 쓰인 글이 법정에 낭독되었습니다. 반면 선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주며 극진히 모셨다. 선아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또한 재우는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다. 재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재우를 제지했습니다. 이때 심부름센터의 이민영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섰습니다. 저는 최정숙 여사의 의뢰로 모든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이민영이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두 아들이 어머니를 냉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형 화면에 재우가 어머니를 내쫓는 장면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이것 드시고 다시는 제 병원에 오지 마세요. 재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강 이사와 공모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증거도 있습니다. 이민영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들은 조작된 증거입니다. 상고가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이민영이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 없는 틈에 손가락 지문을 찍어서 서류를 위조하면 돼. 강 이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피고 측이 강 이사와 공모한 증거입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우와 상우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또한 피고 이재우는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사로서의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고 이상우 역시 법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재산 처분을 시도했습니다. 상고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 피고 측에서 최종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우와 상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 이선아의 손을 들어줍니다. 선아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 이재우는 의료법 위반 및 서류 위조 혐의로 현장에서 구속합니다. 법정 경비가 재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재우가 소리쳤습니다. 피고 이상호는 직무남용 혐의로 판사직에서 영구 제명됩니다. 상고도 주저앉으며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상고가 빈 공기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선아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선아 씨,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머니의 뜻대로 최정숙 나눔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선아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5천억 원을 모두 기부하신다는 건가요? 대부분을 좋은 일에 쓸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일이니까요.
선아의 답에 기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이틀 후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선아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첫 연설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돈은 탐욕이 아닌 세상에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선아의 말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강 이사와 그의 일당들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사기 미수 및 서류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합니다. 강 이사가 고개를 떨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감옥에 간 재우는 독방에서 후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었나? 재우가 머리를 감싸며 울부짖었습니다. 상고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형님이 옳았어요. 우리가 너무 탐욕스러웠어요. 상고가 짐을 싸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아는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바로잡혔어요. 선아가 의식 없는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재단도 만들었고요. 나쁜 사람들도 모두 벌을 받았어요. 선아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침상 옆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선아에게는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도움을 주라. 선아가 눈물을 흘리며 수첩을 읽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저 어머니가 건강하게 깨어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선아가 어머니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병실 밖으로는 재단 설립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아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적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아침 선아는 평소와 같이 어머니의 병실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마사지해 드리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단에서 첫 번째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선아가 의식 없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10명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정숙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선아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선아야. 정숙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깨어나셨어요. 선아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착한 딸아, 고생 많았지? 정숙이 선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 해요. 선아가 급하게 콜벨을 눌렀습니다. 곧 의사가 달려와 정숙을 진찰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아가 정성껏 간병해준 덕분일 거야. 정숙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퇴원하여 선아와 함께 새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선아가 신문 기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와, 우리 선아가 이런 큰일을 해냈구나. 정숙이 자랑스러워하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선아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금장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선아야,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 정숙이 시계를 선아의 손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이것이 돈보다 귀한 나의 유산이야. 정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담긴 진짜 보물이지. 선아가 시계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나온 재우는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재우를 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장이 아니에요. 재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구걸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재우가 비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상고 역시 모든 것을 잃고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도 나도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상고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럴 게 아니었는데. 상고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후 선아는 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박 실장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선아가 박 실장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선아야, 네가 워낙 성실하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박 실장이 선아를 격려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선아가 희망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무렵 정숙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아야, 엄마가 이제 많이 피곤해진 것 같아. 정숙이 침대에 누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요. 선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할 일은 다 끝났어. 정숙이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엄마는 더 이상 걱정이 없단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선아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정숙은 선아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했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선아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정숙의 장례식에는 재단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진심 어린 눈물로 정숙을 배웅했습니다. 1년 후 선아는 대한민국 효행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선아가 시상대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5천억 원은 돈이 아니라 돈보다 귀한 가족의 사랑과 진심을 깨닫게 해준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선아의 수상 소감에 참석자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상식 후 선아는 어머니의 집이라는 노인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선아가 할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아가 상을 받았다며? 할머니들이 기뻐하며 박수쳤습니다.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선아가 어머니의 회중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쉼터는 예전에 재우와 상고가 살던 고급 아파트 근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탐욕과 헌신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재우와 상고는 텔레비전을 통해 선아의 수상 소식을 접했습니다. 선아가 정말 대단해졌구나. 재우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형님. 상고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재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선아는 쉼터의 작은 정원에서 어머니의 회중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선아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이룬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인 것 같아요. 선아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멀리서는 재우와 상고가 쓸쓸한 뒷모습으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며 고독한 노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선아의 삶이야말로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정숙의 복수극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효심이 무엇인지 보여준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돈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일 뿐입니다. 5천억이라는 거액 앞에서 두 아들은 탐욕을, 막내딸은 변함없는 효심을 보여주었죠. 정숙 어머니의 복수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재우와 상호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회였죠. 반면 선아는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지켜냈고 그 결과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얻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바쁜 일상에 쫓겨 소중한 사람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